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연준 미팅에 대해서 분석과 채권 투자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간단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 이번 12월 연준 미팅 하기 전에 지난 미팅이 언제였냐면 지난 10월 달이었는데, 그러면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지난 2개월이죠. 2개월간 미국 경제 매크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미국의 어떤 실제 하드 데이터는 지난 한 2개월 동안에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었습니다. 요 구간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좀 딜레이 됐지만은 난판 페이롤 나왔었고요. 그리고 졸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표면적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면에 동구한테는 한 지난 두 달 동안에 어떤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서베이 지표나 심리 지표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미국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미 연준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아마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오는 이제 하드 데이터는 그렇게 아주 나빠지진 않은 반면에 소프트 데이터는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텐데 일단은 이번에는 여기 하드 데이터, 제한적인 데 나온 하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9월 달과 지난 10월, 지난 9월 달인가요? 그죠, 그죠. 예. 지난, 9월 달 대비해서 이번에 데이터가 거의, 그러니까 거의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번에 연준 의사결정한 거는 이제 요 셧다운 기간 제한적인 데이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이렇게 하드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프트 데이터가 나빠지는 것도 일정 부분 가미해서 요 내용을 넣었다, 그 의사결정을 한 걸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 9월달 10월달 연준 이후에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10월달 이후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지난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노동 데이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몇 가지 데이터가 발표 안 되었지만 좀 개선되는 조짐 보였고요. 녹색이 그런 거고요. 반면에 물가 데이터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인데 이것도 시장이 예상한 대로 좀 예상한 것보다도 물가 좀 잘 잡혔어요. 정리를 하면은 지난 두 달 동안의 어떤 미국 경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노동 데이터는 좀 생각하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조짐을 보였고 물가도 좀 잘 잡히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프트 데이터, 특히나 인플레이션이나 요 경기 전망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나빠진 데이터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연준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노동시장 데이터와 물가 데이터는 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하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근에 잘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실제로 헤드라인은 좀 괜찮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심층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 좀 굉장히 좀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 한 두 달 동안, 지난해죠. 최근 한 달 안에 발표됐던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 분석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좋았지만 사실 내막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 건 헤드라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헤드라인 데이터는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노동시장 좀 나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물가는 좀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의사결정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매파적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외관적으로는. 그래서 근거가 이렇게 노동시장의 차이 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 게 매파적 금리 25p 금리 인하를 한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연준 점도표인데요. 연준 점도표에 의하면은 지금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이 되어 있죠. 전망이 되어 있고, 반면에 여기 이게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을 보면은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점도표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연준은 내년에 한 번 금리 인하를 25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시장의 연준 점도표보다는 시장이
현재 점도표상보다는 좀 더 비둘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9월달 점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9월달과 이번 미팅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9월달 연준의 점도표고 요번에 여기가 10월달 연준 점도표인데 9월달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금리 인상 동결 지원사 친구가 8분이었는 반면 이번에 7분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 4사람 정도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지어 2% 초반까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6번 금리 인하를 주장했어요. 정리를 하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난 9월 달에 2026년 전망이었고, 그리고 요번 12월 때 금리 인하 전망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동결과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난번 9월 달 미팅에는 8명 얘기했던 반면에 이번엔 7명으로 지난번보단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비둘기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약간 더 인하 쪽 방향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통 여기 아까 제가 좀 전에 헷갈렸지만 아까 앞에 낸 연준 점도표고요. 여기가 이제 economic projection, 연준의 경제 전망인데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우리 크게 2가지를 보셔야죠. 하나는 실업률 전망과 PCE 물가 전망인데 먼저 물가 전망부터 보면은 코어 PCE와 일반 PCE 물가 전망 모두 다 지난 9월 달보다도 전망치가 더 내려갔죠. 예를 들면은 코어 PCE 먼저 보겠습니다. 코어 PCE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금년 말 9월달 전망 3.1, 내년에 2.6을 전망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이번 금년 말 3.0, 내년에 2.5, 그죠? 그리고 일반 물가를 보면 내년을 본다고 했을 때 9월달에 2.6을 전망했는데 요번에는 2.4로, 즉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9월달보다도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업률 전망은 지난번 전망과 이번 전망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는 금년도 4.5, 내년 4.4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4.5, 4.4입니다. 즉 실업률은 크게 안 올라갈 거로 전망하고 반면에 이제 경제 전망은 실질 GDP는 내년도 원래 1.8이었는데 2.3으로 올려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년도 전망을 연준이 9월달 대비해서 그때보다 물가는 더 잡힐 거로 보고 노동시장은 지난번보다 더 악화 안 될 거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반면 경제는 지난번 9월달보다 좋게 전망을 했어요.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연준이 2026년 전망이 지난 9월달보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미국의 특히 요 실업률 부분이 너무 too bright하게 전망되어 있는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44잖아요. 4.44인데 사실은 그러면 현재 실업률에서 더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노동 관련된 데이터는 현재 레벨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연준이 전망하는 내년의 어떤 실업률 목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9월달, 그러니까 9월달 성명서와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좀 보면, 가장, 큰 거는 지난 9월달보다도 약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용 둔화 리스크를 조금 더, 그때보다는 노동 둔화 리스크를 좀 더 우려를 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보시면은, 자, 지난 10월달 보면 실업률이 조금 올랐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지난 9월달 되면 이번에 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considering to the extend and the timing 뭐 하고 추가적인,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바로 인하할 게 바로 다음번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25p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1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QT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 국채 매수하는 거, T빌 매수하는 거를 지금 이번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단기 국채 매수하는 거는 미국의 채권 시장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주식 시장에도 좋은 얘기지만 채권 입장에서는 단기 국채를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네, 금리를 좀 내려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단기 국채를 매수한다는 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국채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금리 인하를 반대한 사람이 그죠? 금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난번 대비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반대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동결을 반대한 3명 사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최근 1, 20년 중에서 가장 연준의 동결 의사, 그러니까 이번 미팅 와서 동결을 주장한 사람과 그 금리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분열이 사실은 굉장히 지난 1, 20년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이 좀 불확실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좀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요번에 연준 파월 미팅을 자세히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좀 매파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뜯어보면은 다 좀 비둘적이란 거에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파월의 내용을 보면은 노동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둔화가 되는 건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여지를 열어 놓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채권 시장에 좀 굿뉴스가 좀 QT를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T빌 단기 채권을 매수를 재개한 게 명분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이지만 이건 좀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 모두한테 좀 긍정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 이게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번 연준의, 그러니까 파월의 그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게 좀 호키시한 내용인지 아니면 도비시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센텐스인지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요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좀 꽤나 도비시한 센텐스였고, 그리고 확연히 도비시한 센텐스란 의견이 좀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점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에 비둘기적인 시각을 많이 제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몇 가지 내용을 하면 좀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 그럼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연준에 대해서는 이번 내용은 전반적으로 25p를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약간은 데이터 디펜던트 입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준을 볼 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이렇게 점도표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즉 연준 결국 항상 데이터 디펜드고 루킹 포워드의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걸 우리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준의 관심사가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바로 다음 달에 또 1월에 연준 미팅이 있는데 1월 달에 연준 미팅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특히나 최근에 이제 셧다운 이후에 우리가 이번에도 충분한 경제 데이터 없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 같은 경우 바로 한 달 뒤에는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경제 데이터를 보고 아마 판단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1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연준의 어떤 경제 프로젝션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실업률 부분에서 현재 내년에 4.4, 금년 말 4.5를 보고 있는데, 현재 4.44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약 연준 전망이 맞다라고 하면, 현재, 실업률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자세히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데이터를 대한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경제 전망 너무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 채권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내려가길 희망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준 금리가 내려간데도 왜 시장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시장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도 금리를 더 많이 내리게 되면은 시장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급격하게 금리가 내려갑니다. 즉, 현재 연준은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시장은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노동시장이 계속 좀 나빠지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연준이나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실제 경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보다 더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 금리는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이건 장기적인 중장기적 얘기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채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QE의 전 단계인 지금 단기국채 T-bill 채권을 이번에 매수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는 결국 QE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결론은 이제 미국의 채권들을 시장에서 지금 매수해 준 쪽으로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 결국은 장기 채권한테도 결국은 좋은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장기 국채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단기 국채가 주로 내려갔고 장기 국채는 제한적으로 내려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이런 노동시장이나 또 임금이 최근에 꺾이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장기채도 좀 향후에 충분히 더 하락할 룸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미 연준 미팅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 하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외관상과 좀 그 안에 심연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